어느 여름밤 나는 친구들과 함께 시골에 있는 작은 마을로 여행을 갔다. 그 마을은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었고 예전에는 번성했던 곳이었지만 지금은 거의 폐허가 되어버린 곳이었다. 우리는 오래된 전통가옥을 빌려 며칠 동안 머물기로 했다. 그 집은 한 세기가 넘은 고택으로 바깥에서는 대나무 숲이 무성하게 자라고 있었다. 첫날 밤 우리는 집 주변을 둘러보고 마을을 산책했다. 그런데 마을 사람들이 우리를 경계하듯 바라보는 것이 아닌가. 그들의 표정은 두려움과 비밀을 간직한 듯 어둡고 침울했다. 그때 마을의 한 노인이 우리에게 다가와 말했다. 그 집에서 밤의 소리가 들리면 절대 밖으로 나가지 마시오. 우리는 그 말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집으로 돌아왔다. 밤이 되자 집은 고요해졌고 우리는 각자 방으로 돌아가 잠자리에 들었다. 늦은 밤 갑자기 창밖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마치 누군가 울고 있는 소리 같았다. 나는 잠에서 깨어나 창문을 바라보았다. 하지만 어둠 속에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소리는 점점 더 가까워졌고 방 안에 있던 다른 친구들도 한 명씩 깨어났다. 우리는 두려움에 떨며 방 한가운데에 모였다. 그때 갑자기 현관문 로크 소리가 들렸다. 쿵쿵쿵. 이 늦은 시간에 누가 찾아온 것일까? 우리는 서로 눈치를 보며 누군가 나가보길 기다렸다. 결국 내가 용기를 내어 문 쪽으로 다가갔다. 문을 열자 바깥에는 아무도 없었다. 하지만 발밑에는 낡은 종이 한 장이 놓여 있었고 그 종이에는 그 누가 이곳을 침범했는가? 라는 문장이 적혀 있었다. 등골이 서늘해진다는 말이 이런 것일까? 나는 종이를 움켜쥐고 문을 닫았다. 친구들에게 보여주자 모두 겁에 질린 얼굴로 나를 바라보았다. 그날 밤 우리는 방 안에서 꼼짝도 못한 채 아침을 맞았다. 다음 날 마을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해보려 했지만 그들 역시 그 집에 관한 이야기는 절대 꺼내지 않으려 했다. 오히려 우리에게 빨리 마을을 떠나는 것이 좋을 거라고 충고했다. 하지만 우리는 계획된 일정을 포기할 수 없었다. 그래서 그날 밤 다시 그 집에서 머물기로 했다. 이번에는 밤이 되기 전 우리가 들은 소리와 종이 얘기에 대한 단서를 찾기 위해 집안을 구석구석 뒤지기로 했다. 그러던 중 우리가 묵고 있던 방 옆에 작은 공간에서 낡은 일기장을 하나 발견했다. 일기장에는 이 집에 살았던 어떤 여자의 일대기가 적혀 있었다. 그녀는 이곳에서 가족과 함께 행복하게 살았던 듯했지만 어느 날 갑자기 가족 모두가 의문의 사고로 세상을 떠났으며 그녀만이 홀로 남았다는 내용이었다. 마지막 장에는 누군가 우리 가족을 원망하고 있다. 나는 이곳에서 빠져나갈 수 없다. 나는 그 귀가 남아 있었다. 그날 밤도 어김없이 소리가 들렸다. 그러나 이번에는 외면하지 않고 소리의 출처를 찾아 나섰다. 대나무 숲으로 들어가자 소리는 더 명확해졌고 마침내 우리는 숲 속 깊은 곳에서 한 여자의 형체를 발견했다. 그녀는 일기장의 주인과 똑같이 생긴 모습이었다. 우리는 너무 놀라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 순간 여자는 우리를 바라보며 말했다. 아직도 이곳을 떠날 수 없어. 언젠가 진실이 밝혀지길. 그리고는 이내 자취를 감추었다. 우리가 본 것이 환영인지 실제인지는 알 수 없었지만 그 자리에는 차가운 기운만이 맴돌고 있었다. 다음 날 우리는 집을 떠나 마을을 빠져나왔다. 언젠가 이곳의 비밀이 풀릴지도 모르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다. 그날 이후로 우리는 오랫동안 이 여행에 대해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다. 마을의 비밀은 여전히 그곳에 남아있을 것이다. 두 번째 이야기어는 늦가을 저녁 서울 외곽에 위치한 작은 마을로 처음 발령받은 준호는 그곳에서 교사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건물들이 밀집한 도시와는 달리 마을은 굉장히 한적하며 고즈넉한 분위기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 마을에는 한 가지 오래된 소문이 있었는데 바로 학교 뒷산에 위치한 잃어버린 의자의 숲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오래전 그 숲에서는 나무가 무성한 가운데 이상하게 생긴 의자가 한 개 놓여 있었다고 합니다. 그 의자에 앉은 사람은 그날 밤 이후 영영 돌아오지 않거나 온전히 돌아오더라도 무언가에 홀린 듯한 행동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의자가 오래된 저주를 받아 사람들을 끌어들인다고 믿게 되었고 시간이 흐르면서 자연스럽게 그곳으로 가는 길도 차츰 잊혀졌습니다. 교사 생활에 적응해 가던 중 어느 날 준호는 흥미로운 이야기는 있지만 큰 사건은 없을 거라 생각하며 숲에 가보고 싶다는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결국 그는
토요일 아침 친구 동료 교사 중 몇몇과 함께 그 숲을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그들은 카메라와 도시락을 준비해 숲을 탐험하며 소문이 사실인지 확인해 보려 했습니다. 숲은 생각보다 금방 그들의 앞에 나타났고 그 안에는 예상치 못한 조용함과 짙은 안개가 드리워 있었습니다. 조금씩 깊이 들어가자 그들은 큰 나무들 사이로 헐거운 형태의 낡은 쇠로 된 의자를 발견했습니다. 그 모습은 마을에서 들은 이야기와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누군가가 그 저주받은 의자에 앉자고 농담을 던졌고 결국 친구 중 한 명인 민지가 법 없이 의자에 앉았습니다. 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고 모두가 소문에 불과하다며 웃으며 지나갔습니다. 그날 밤 모두 집으로 돌아가고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민지는 꿈속에서 기이한 존재를 마주쳤습니다. 얼굴이 보이지 않는 사람이 그녀의 방 안에 서 있었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무엇인가를 속삭였습니다. 그 순간 민지는 눈을 떴고 누군가가 그녀의 집 주변을 서성이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녀는 무서움에 떨며 밤을 지새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학교에 출근한 민지는 평소와 다르게 무기력해 보였으며 동료들은 그저 밤에 잠을 설치었겠거니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점점 심각해졌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그녀는 종종 혼잣말을 하거나 누군가와 대화하는 것처럼 행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교사들과 준호는 그녀의 상태를 걱정하였지만 그녀는 자신은 괜찮다고만 말할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밤 민지의 집에서 불이 나 사람들이 놀라 쫓아갔을 때 그녀는 벌써 집을 빠져나간 상태였고 집 주변에 이상한 글자들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글자들은 알 수 없는 언어로 적혀 있었고 사람들은 더욱 불안해졌습니다. 민지는 마을에서 사라졌고 그녀를 마지막으로 본 사람들은 그녀가 숲속 길로 뛰어갔다는 말을 남겼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다시금 잃어버린 의자의 숲을 무섭게 여기며 그곳 근처에 가지 않기로 했습니다. 준호는 죄책감에 사로잡혀 다른 교사들과 함께 민지를 찾고자 하였지만 그녀는 끝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숲속 의자의 전설은 다시 한번 마을의 전설로 자리 잡았고 사람들은 그저 입을 다문 채 일상으로 돌아갈 뿐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의자는 그 자리에서 주인을 기다리고 있었고 그와 관련된 전설과 이야기는 마을을 도는 바람처럼 조용하고 또렷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준호는 이후로도 그 밤의 저주에 대해 잊지 못했고 다른 곳으로 발령받아 떠났지만 그 기억은 평생 그의 마음 한구석에 어두운 그림자로 남았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는 인터넷을 통해 전파되면서 공포소설 애호가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직접 마을을 찾아가는 도전을 하기도 하고 이야기 속 의자의 정체에 대해 다양한 가설을 세우며 끝없는 토론을 이어갔습니다. 그러한 시간이 흐르면서 이야기는 더 많은 부가적인 설정과 소문이 덧붙여져 더욱 복잡하고 매혹적인 전설이 되어갔습니다. 그리하여 잃어버린 의자의 숲은 이제 단순한 공포 이야기를 넘어서는 하나의 도시전설로 자리매김하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한국 인터넷에는 다양한 공포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특히 소름 끼치고 긴장감 넘치는 이야기를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한적한 시골 마을에 사는 지우는 평소 도시 생활에 지친 나머지 한 달간의 휴가를 맞아 할머니가 사시는 고향 집으로 내려가게 되었다. 어릴 적부터 여름 방학 때마다 방문하던 그 집은 언제나 그 하얀 페인트가 벗겨진 채로 마을의 가장 끝자락에서 외롭게 자리 잡고 있었다. 도착한 첫날 밤 지우는 시골의 맑은 공기와 조용한 분위기에 취해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하지만 새벽녘 마치 먼 곳에서 흐릿하게 들려오는 어린아이의 웃음소리에 잠에서 깨어났다. 집 주변엔 아이들이 없기에 지우는 금세 이 소리를 무시하고 다시 잠들었다. 그 다음날 할머니에게 이 이야기를 꺼냈지만 할머니는 아무 일도 아니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지우는 마을을 한 바퀴 산책하며 소일거리를 찾았다. 그러던 중 전봇대에 붙어있는 오래된 전단지를 발견했다. 전단지에는 몇 년 전 실종된 한 아이의 사진이 붙어 있었고 아래엔 찾을 수 있음이라는 낡고 희미해진 문구가 적혀 있었다. 또 다른 밤이 찾아왔다. 그 밤도 여전히 아이의 웃음소리는 어김없이 들려왔다. 하지만 이번엔 이전과 달랐다. 웃음소리는 점차 가까워지더니 집안에서 울리는 듯했다. 지우는 신경을 곤두세운 채 두려움을 느꼈지만 결국 지친 나머지 깊은 잠에 빠져들고 말았다. 며칠 후 마을 공원에서 할머니와 함께 쉬고 있던 지우는 우연히 그 전단지에 대해
마을 사람들에게 물어보게 되었다. 마을 어른들은 눈빛을 피하며 우물쭈물하다가 결국 몇 년 전 있었던 불행한 사건을 이야기해 주었다. 그 아이는 마을 근처의 숲속에서 실종되었고 아무리 수색을 해도 찾을 수 없었다는 것이다. 사람들은 점차 그 아이가 이곳을 벗어나지 못한 영혼이 되었다고 수군거리고 있었다. 그날 밤 지우는 좀처럼 잠을 이룰 수 없었고 결국 아이의 웃음소리를 따라 집 밖으로 나가게 되었다. 웃음소리는 지훈의 발걸음을 이끌 듯 숲 쪽으로 그의 관심을 집중시켰다. 달빛 아래서 희미하게 보이는 길을 따라가자 마치 영화 속 한 장면처럼 작은 폐가 한 채가 나타났다. 지훈은 심장이 요동치는 가운데도 알 수 없는 끌림에 그 집 문을 열고 들어갔다. 집 안은 먼지투성이었고 오래된 물건들이 흩어져 있었다. 지훈은 걸음을 멈추고 주위를 둘러보는데 갑자기 누군가의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다. 그는 그 소리가 바로 자신 뒤편에서 울리고 있음을 깨달았다. 순간적인 두려움에 몸이 굳어버렸고 흉측한 웃음소리가 다시금 그의 주변을 감쌌다. 지훈은 정신없이 그 자리에서 뛰쳐나와 급하게 집으로 돌아갔다. 다음 날 아침 할머니에게 지난밤의 일을 이야기해 주었지만 할머니는 별다른 말 없이 그저 고개만 떨구었다. 이후로도 지훈은 여러 날 동안 밤마다 그 웃음 소리에 시달렸고 마을 사람들로부터 그 집에 관한 다양한 이야기를 들을 수밖에 없었다. 알게 된 사실은 그 집이 원래 실종된 아이의 집이라는 것이었다. 지훈은 자신의 휴가가 끝나갈 무렵까지 이 기이한 경험을 잊을 수 없었다. 이후로도 다시는 그 집 주변을 찾지 않았지만 그 아이가 전하고자 했던 메시지를 이해하려는 마음은 지울 수 없었다. 시골에서의 마지막 날 밤 지훈은 아이의 웃음소리를 다시 들으며 잠들었다. 그리고는 마치 꿈처럼 누군가 그의 머리맡에서 찾아줘서 고마워라는 속삭임이 들려오는 듯했다. 마을을 떠나 도시로 돌아간 지훈은 어쩌면 그 아이가 드디어 자유로워졌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며 묘한 안도감과 슬픔을 동시에 느꼈다.